안녕하세요.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건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 고용 비율 및 시설 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또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의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 등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세액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에서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인 내국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문헌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던 두 가지 조세심판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두 조세심판례 중 하나는 청구법인이 사회적 기업인 사례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사안입니다. 첫 번째 조세심판례 사례에서는 청구법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 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난 2011년 9월 30일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청구법인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등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령한 일자리 지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항의 감면 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7년 2월 7일 처분청에 2011 사업년도부터 2014 사업년도까지 신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일자리 지원금이 조특법 제85조의 6 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4월 6일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세심판례 사례에서는 청구인은 산업용 세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지난 2013년 8월 14일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4 등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기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지난 2019년 10월 14일에 처분청을 상대로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지급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도 그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분에 상하는 소득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으로부터 감액 경정 환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두 조세심판례의 심리 과정에서 처분청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특법 85조의 6 1항에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라고 회신하고 있는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원용하여 두 조세심판례에서의 사회적 기업인 청구법인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세심판례 사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성격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이 건 쟁점 장려금은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하여 자산 수중이익으로 국고보조금, 즉 영업의 수익으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법이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 해석을 하거나 유추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른바 엄격 해석이 원칙에 충실한 견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조세심판례 사례에서 두 청구인 모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여 두 심판 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세심판례 사례에서 사회적 기업인 청구법인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85조의 6 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 고용지원금을 받은 것으로서 동지원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위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논거를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85조의 6 2항의 입법 취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세액 감면을 통하여 세제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있는 바 청구인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인건비 지원으로 쟁점 장려금을 지급받았고 이를 쟁점 사업의 종업원인 장애인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청구인은 처분청이 그 입론의 근거로 들고 있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법문헌 표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85조의 6 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계산 시 쟁점 장려금과 관련한 장애인 인건비를 총 수입 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 경비로 계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 장려금이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쟁점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그 자체는 아니지만 이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청구인이 사업소득금액 산출 과정에서 필요 경비로 차감하는 항목인 장애인 인건비를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된 금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처분청의 견해처럼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무관한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 두 조세심판 내의 심리 판단 과정에서 청구인이 논거로 들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85조의 6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제도의 입법 취지 자체를 중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세심판례 사례인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 등을 함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아닌 업체와 달리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할 것이고 동소득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매입이나 비용을 차감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해당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동국고보조금은 납세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수령한 쟁점 고용지원금을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사용된 것에 다툼이 없는 이상 쟁점 고용지원금은 조특법 85조의 6 1항의 법인세 감면 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두 번째 조세심판례 사례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입법 취지는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일반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안전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세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장려금은 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조특법 85조의 6 2항의 입법 취지와 쟁점장려금의 성격 및 청구인은 쟁점장려금을 초과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현재까지 달리 청구인이 쟁점장려금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장려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면 대상 소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쟁점장려금 중 일부가 다시 소득세로 반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위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당초 경정 청구 거부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목적적 해석이란 조세법규의 해석상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지위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는 해석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18조는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한 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한 조세실무 권위자는 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조문 자체의 그 위상과 특징을 한 목적적 해석이라는 도구가 조세법규의 해석에 사용될 수 있는 근거이며 여기서 해당 조문의 한 목적성을 과세의 형평과 대등하고 병렬적인 위치에 두면서 이를 고려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한목적적 해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대목은 과세의 형평이고 그 중에서도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전에 만들어진 추상적인 법규를 사후에 실제의 구체적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문헌대로의 해석만으로는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한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조세심판의 사례에서도 심리판단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일자리 지원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의 성격 자체가 청구인들이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총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점에 있는 이상 조세심판원은 물리해석에 치우친 처분청의 견해를 기각하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85조의 6에서는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의 입법 취지를 제시하면서 쟁점세액의 감면을 주장하고 있는 청구 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무사 송대건입니다. 감사합니다.